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힙합 프로듀서 겸 래퍼 유아티입니다. 같이. 이번 노래는 제가 원래 가장 아껴뒀던 노래예요. 제가 이거는 일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랩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. 그래서 알게 됐어, 처음에. 일본 비트 중에 가장 좋아해요, 이분 비트를. 그 와중에서도 이분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가 가장 히트곡이고.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일본 2세대 힙합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상징적인 곡이네요. 네, 상징적으로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일본 리스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힙합을 들었던 제 입장에서는 2세대 힙합 음악이 갖춰야 될 요소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다. 일본 음악 중에. 그래서 이거는 노래가 그냥 스웩 가사예요. 원작자와 두 명의 래퍼들이 벌스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쇼미더머니에서 노래를 내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자들이 이렇게 벌스를 나눠서 하잖아요. 네네. 전 이런 곡들을 참 좋아하는 게 어쨌든 한 곡을 들으면 여러 명의 벌스를 듣잖아요. 일단은 노래를 먼저 듣고 얘기를 해볼게요. 이게 일본에서는 켄자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켄자상. 이분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. 우리나라의 커뮤니티도 형성이 안 되고. 네.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파벌을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래퍼들과 교류를 해서 이분도 플레이어로서도 그렇죠. 하지만 이분도 프로듀서로서의 더 능력치가 높은 것 같아요. 메인은 프로듀싱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곡이나 비트를 짜는 능력이 더 좋고 본인 플레이어로서보다.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양한 랩을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곡들을 내는데 어쨌든 비트가 굉장히 좋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랩을 엄청 잘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분 노래를 두 곡을 리뷰했는데 거기에 진짜 랩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이게 대표곡이라서 이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노래가 대표곡일 만한 게 노래 제목이 턴업이야. 제목부터 힙합이네요. 2세대를 대표할 만한. 이게 자막 단 게 진짜 너무 얇아. 이거는 해석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리고 너무 얘네들이 벌스를 빡세게 구성해서 너무 양이 많아. 들어보면 알겠지만 네. 슬랭도 되게 많으니까. 맞아. 그게 먼저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분이 프로듀서예요. 첫 번째 크리피넛 네네. 팀 때도 느낀 건데 되게 이것도 일본 힙합 씬에 대한 약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좀 깨주는 곡이 아니었나. 되게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2세대 이건 그냥 누가 봐도 2세대 힙합 곡이잖아. 우리나라 분류로 치면. 왜냐하면 다음 절 랩이 계속 나오거든요. 일본어로도. 이런 느낌의 그리고 어쨌든 비트도 이거는 확실히 느낌이 바뀌었잖아요. 네네. 이런 느낌의 일본 힙합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?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도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어.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생각하는 일본 힙합은 약간 항상 퓨전이 돼 있고 네, 약간 전형적인 힙합을 하기보다는 약간 EDM이나 약간 네오 소울이라든지 항상 퓨전된 앰플러 같은 팀으로 대표되는 약간 립슬라임이나 이런 이미지였는데 들려주고 계시는 약간 2세대 힙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본토적인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대체적으로. 좀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분들은 아까 말한 그런 퓨전, 특히 재즈나 그런 기본적인 블루지한 그런 것과 퓨전한 노래들이 더 좋나 봐. 아니면 아직 스웩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다던가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노래가 빵빵 터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터지는 않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대표곡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 노래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. 이 켄자상의 비트는 켄자산. 켄자상의 비트 자체는 저는 좋아요.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들도 비트가 그냥 단순하고 임팩트 있는데 그냥 임팩트 있게 트렌디하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켄자상이 랩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면서도 라임 구성을 굉장히 잘해서 저는 그것도 좋고 듣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랩도 들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가사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스웩 가사거든요. 쇼미더머니에서 쓸 때처럼 다 좀
개인적인 가사들을 자기 벌스에 쓴 거죠. 누구는 나는 중졸인데 여기까지 성공했다. 뭐 아무것도 없이 성공했다.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반면에 네. 약간 보면은 J-팝에서 약간 많이 쓰는 약간 어휘들이나 약간 그런 단어들이 또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또 그쵸. 그 일본 그 2세 힙합만의 그 바이브가 그쵸. 예. 네, 맞아요. 이제 마지막에 스카이하이님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타이탄 랩을 하셨던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 테크니션. 이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진짜 많이 써요. 이분 노래를 들어보면. 근데 이분이 근데 사실 개인 노래들은 좀 매니악해. 오히려. 개인 노래는 좀 인기가 없어요.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약간 열등감이 많아서 진짜 졸라게 연습했던 그래서 테크니션이 된 것 같아. 보면. 약간 소리나 랩을 할 때 약점도 은근히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엄청 많이 파는 거지. 테크닉으로. 네. 어쨌든 이분이 제일 그 라임 타이트하게 짰더라고 이 노래에서. 확실히 그 앞에 분들보다 약간 네. 뭐 톤적이나 이런 그 피지컬적 부분에서 좀 매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약간 그거를 확실히 말씀하셨다시피 네네. 좀 테크닉으로 상쇄하는 그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플로우도 되게 현란하고. 예, 그렇죠. 예. 이분도 그 제가 듣기에는 뭐냐면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 뭔가 건조해.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. 네. 그래갖고 잘하는 것 같은데 딜리버리는 좋은데 뭔가 건조한다는 느낌이 받을 순간 이 사람은 타이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매력있고, 그리고 가사도 이분이 슬랭도 제일 많이 썼어요. 그래서 내가 번역할 때 엄청 힘들었어. 비트적으로도 네. 예, 되게 신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좀 커머셜하지 않았나. 비트가 뭐 되게 뭐 현란하고 이런 것보다 되게 예. 좀 스트레이트하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네. 직선적이잖아요. 되게 네. 막 루프도 되게 쉽고 네. 뭐 딱 귀에 쉽게 감기는 약간 막 붐뱀 리듬에 네. 되게 락킹한 그런 곡인데 그런 커머셜하면서도 약간 그런 되게 참여진들이 되게 벌써 완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맞아.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딱 비트를 자기가 딱 꽂히는 비트를 하나를 딱 정해놓고 짠 다음에 그거 그냥 루프를 하잖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네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혼자서 다 끌고 까면 지루했을 거야. 그렇죠? 근데 벌스를 여러 명의 래퍼를 나눠서 참여하면 다른 색깔에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루프가 돌아도 랩이 달라지니까 모든 곡이 이런 식이거든요. 이분이. 약간 좀 정리를 해주면 이 켄저상 이 분의 네. 프로듀싱 능력이 되게 특출나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. 잘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네네. 이게 훨씬 잘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. 이런 음악이 잘 되고 일본 2세대 힙합 씬이 좀 커져야 되는데 어쨌든 스윙 문화가 좀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내가 잘났어 하는 게 일본에도 그런 감정이 없진 않거든.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니까.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게 좀 그 대중적인 문화 아닌 것 같아. 여담으로 일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프리스타일 랩대가 많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랩대가 재미가 없어. 내가 봤을 때 쇼미더머니를 봤던 내 입장에서 예능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하게 배틀이거든요. 진짜 그냥 두 명이 딱 나와서 프리스타일로 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재밌게 쇼미더머니처럼. 네네. 그래서 중국이 쇼미더머니 그 레버 오브 차이나 대박 났죠. 네. 완전히. 일본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딱 잘 될 것 같은데 해명들이가. 근데 어쨌든 방송이 난 재밌으면 볼 것 같아. 방송이 재밌고 왜냐면 랩은 못하는 게 아니거든. 우리가 쇼미더머니가 그랬죠. 쇼미더머니 전에 이미 쇼미더머니 시작하기 한 7, 8년 전에 이미 힙합은 2세대 힙합으로 완전 교체가 됐는데 지금처럼 잘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. 왜냐면은 사람들 머릿속엔 1세대 힙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바뀐지도 몰랐어. 근데 쇼미더머니 1, 2편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. 좀 무거운 그 MC 메타님 했을 때 무거웠는데 힙합 거기 나온 애들이 잘하니까 듣기 시작하고 방송도 재밌어지니까 뻥 터진 건데 일본이 예를 들어 힙합을 내가 아직도 1세대 힙합이고 못하면은 방송이 재밌어도 소용이 없는데 나는 이런 힙합을 지금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이건 노출의 문제다. 그래서 오디션 방송이 재밌게 되면 나는 좀 얘네들도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.